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 부장입니다. 이번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미 수출 유통품목 발굴 웨비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주본부 심화석 본부장님과 JNB 컨설팅사의 제일리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고, 대미 수출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해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서해동 의원님과 김우철 안세관님, 그리고 뉴욕 총영사관 박성진 상무관님이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인데 한국에서 7개 수출업체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수출업체분들의 뜨거운 그 수출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제 발표가 끝나면 Q&A 시간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서해동 농무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의 농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해동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다시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미 수출 유망품목 발굴 웨비나를 참석해 주신 한국 농식품 바이어 그리고 수출업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AT 미주 지역본부에서 조사한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 식품 소비 동향 정보를 통해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또 한국 식품 수입 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관 관련 애로사항, 그 밖에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평시 같으면은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시고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겠습니다만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웨비나라는 새로운 형식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모쪼록 허심탄회하고 또 생산직이 많은 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본부 심화석 본부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T 미주지역 본부장 심화섭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제 말이 좀 잘 들리실 것 같고요. 음소거 버튼을 이제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에 그 빨간색이 줄이 가져 있으면 이제 음소거가 되는 거네요. 예, 그 음소거가 되신 줄로 알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보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러면 그 한국농식품 소비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개요입니다. 설문조사는 그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식품 소비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보고 조사 결과를 통해 앞으로 어떤 상품이 유망한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에는 한국 식품의 인지도, 선호도, 경쟁력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8월과 9월 2개월에 걸쳐서 온라인 비대면 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지역은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미국 현지 소비자 1,109명이 설문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설문 응답자 분석입니다. 설문 응답자 분석 결과를 보면요, 그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고르고요, 그 연령, 직업, 수입별로도 특정 집단에 치우침 없이 고른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 미국의 평균적인 일반 소비자들이 설문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참여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별 참여율을 보면 그 인구가 많은 주가 당연히 그 참여율이 높기는 하지만은 그 워싱턴 DC 및 50개 주 전체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고르게 응답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 지역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 그 소비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입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91%의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을 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먹어본 사람의 비율도 65%로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 경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인지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지인을 통한 입소문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소문 외에도 그 미디어, 매체 광고 등 그 비대면 홍보도 중요한 그 인지 경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K-팝 등 한류를 통한 그 인지 경로도 꽤 돼서 한류덕도 지금 우리가 꽤 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인지는 한 9.5% 수준이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그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인지와 그 실제 소비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인지도 확산 측면에서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식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만족도는 88%로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비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미국 소비자들의 그 관대 경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만족도 88%는 대단히 그 높은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는데요. 이런 조사가 이렇게 매년 이루어진다면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서 만족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 식품 만족도에 관한 이제 부가 질문인데요. 그 한국 농식품 이미지 가운데서 긍정적 측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농식품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만족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맛과 품질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품은 맛과 품질이라는 그 식품의 기본적인 요소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부정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한된 선택, 상품군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제한된 선택과 그 비싼 가격을 이유로 꼽았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요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보통 이제 식품을 고를 때 발생하는 긍정 부정의 요인과 한국 식품을 고를 때 발생하는 긍정 부정 요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식품 구매 경험 부분입니다. 어떤 한국 식품을 가장 많이 먹으면 봤냐고 물어봤더니 누들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9%였습니다. 누들의 대부분 아마 라면일 텐데 지금 라면 인기가 대단함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프라이드 라이스도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볶음밥이 김치보다 그 현지인들의 구매 경험이 더 많은 것은 좀 색다른 점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밖에도 만두라든지 김, 음료, 인삼 제품 등이 인기가 있어서 주로 가공식품 위주의 소비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주요 체험 품목과 수출 상위 품목이 일치하는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한국 식품에 대한 대체 소비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라면, 김치, 음료 등은 이제 한국산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나라의 경쟁 제품도 많은데 그러면 이들 제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제품을 사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소비자의 60%가 사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제품을 샀을 경우에는 주로 어느 나라 제품을 샀느냐라는 질문에는 미국산이 45%였고요. 아마 현지 생산 제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산과 중국산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인기 식품 중에는 지금 미국산과 중국산의 유사 제품이 많이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동아시아 식품 전반에 대한 구매 경험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외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 제품을 사본 적이 있느냐는 물으면은 응답자의 58%가
사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뭐 그러면 어느 나라 제품을 사봤느냐라는 질문에는 일본이 43%, 중국, 홍콩, 대만 등 그러니까 일본과 중화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식품의 구매 경로 부분입니다. 구매 경로로는 그 한국계 마켓과 로컬 소매점이 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채널 비중도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오프라인 매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미국의 그 주류 대형 유통업체 진출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구나 하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그 대형 유통업체 진출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으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마켓이 아주 중요한 그 판매 채널로 확인된 만큼 한국 마켓을 활용한 판매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식품의 구매 동기 부분인데요. 구매 동기는 그 지인 추천 비중이 그 매우 높은 것을 봐서 식품 구매 의사 결정이 상당히 좀 보수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인 추천이라고 하니까는 상당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매 동기 패턴을 봤었을 때 앞으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식품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생각보다 한류 의존적이지 않다는 점이 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구매 동기가 됐다는 비율 한 5% 수준으로요. 한류는 어디까지나 어떤 그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 한류를 그 어떤 메인 이벤트로 연기를 시킨다 그러면은 조금 좀 리스크적인 요소도 좀 도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그 일본에서 2011년에 그 한류가 꺼지니까는 그 어떤 특정 제품의 그 매출 자체가 좀 꺼진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사례가 이번 조사와 좀 맞물리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농식품의 그 구매 빈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구매 빈도는 6개월 1회 미만이 이제 대부분으로 아직은 그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구매 패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것은 한 달에 한 번 사는 구매 비율도 한 23% 정도는 된다는 점은 조금 좀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는 만큼 두 달에 한 번 이하로 사는 그 미래 확장 고객층에게는 어떤 소비 저변 확대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사는 것 우리 수출 타겟 고객층에게는 그 수출 확대 프로모션 등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실시하는 등 그 구매 패턴에 따른 타겟 고객별로 맞춤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비용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시 구매 비용 역시 그 소량 구매 중심 좀 맛보기 차원의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뭐 장보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00불 이상은 한 7% 수준으로 아직은 좀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품질 선호도 부분입니다. 그 앞서서 한국 식품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품질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한국 식품의 품질 선호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질문에 긍정 응답이 67%로 월등히 높았는데 이제 부가적인 질문으로 그 뭐 때문에 이렇게 품질 선호도가 높냐라는 질문에는 뭐 라벨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다, 뭐 재료 성분이 마음에 든다, 뭐 유기농적 이미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한국 농식품의 이제 구매 의향인데 구매 의향에 대한 긍정 평가도 대단히 높아 그 미래의 잠재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부분 추천 의향, 추천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또 질문에도요. 한 번이라도 한국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0%가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앞으로의 확장성도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다면 뭘 사겠냐라는 향후 구입 희망 품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류, 라면이 중심이 되겠죠. 스낵, 소스 등으로 이들 식품은 이제 한국 농식품 소비 경험이 많은 품목과도 거의 일치해서 이 면류, 스낵류, 소스류는 요들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채소와 과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구입 희망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역 문제라든지 가격 조건만 좀 허락이 되면 수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조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이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얻은 그 시사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그 한국 식품은 그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인지도와 만족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품질 선호도 거기에서 이제 부과되는 지인 추천 의향 등이 모두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한국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미지와 그 K푸드의 실제 품질 경쟁력이 결합이 돼서 상호 상승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뭐 단순히 긍정적 그 설문조사 결과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과거 수출 실적을 보면은 실제 그 대미 수출 실적은 지난 10년간 그 국가 전체 농식품 수출 실적은 이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만은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부침 없이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 5억 불을 대미 수출을 돌파했고요. 2017년에 이제 10억 불을 돌파한 이래로 그 이후로 증가세가 조금 더뎌지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이제 마이너스는 없이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올해 다시 그 HMR 제품 중심으로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는 32%가 증가한 11억 불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은 한 14억 불 수준까지 근접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좋은 여건과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뭘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뭘 팔아야 이런 확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향후 10년 뭐 이 됐든 어쨌든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 과거의 구매 경험하고 미래 구매 의향이 일치했던 뭐 라면 같은 즉석 면류, 간장 고추장 같은 뭐 소스류, 스낵 음료 같은 이제 뭐 기타 가공식품류는 계속해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품의 경우에는 그 현지 트렌드에 맞는 그 적합 상품들을 얼마나 또 발굴하든지 아니면 또 개발해내느냐가 앞으로 그 지속적 수출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야채와 과일도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뭐 현재로서는 아시는 것처럼 버섯과 배가 이제 메인 수출 상품인 가운데 마늘이 이제 작년부터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신선 농산물 대미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 문제입니다. 이 가격이 안 맞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프리미엄 고가 전략이 거의 이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고가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딸기가 그 식감이라든지 그 맛 부분에서 그 미국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딸기 수출입 업체가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계신다면 한번 이따가 Q&A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도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네 번째로 많이 먹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뭐랄까 그 돌파구가 보인다 그러면 좋은 상품이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가격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당근이 이제 아마 내년부터 수입이 검역이 타결돼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 농산물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대미 수출 확대를 좀 이끌어 나가고 신선과 가공의 균형적인 그 수출을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마케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좀 시사점을 발굴해 본다면요. 한국 식품을 알게 된 요인이라든지 동기 모두 그 아는 사람 추천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즉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미디어 홍보라든지 그 오프라인 프로모션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식품 구매 의사 결정은 상당히 그 보수적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유명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유튜브 스타라든지 SNS 스타를 활용한 그 바이럴 마케팅, 구전 마케팅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사업 확대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 빈도와 구매 금액을 통해 확인된 미국 소비자들의 또 간헐적이고 소량 구매 중심의 구매 패턴은 좀 정기적인 다량 구매 그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유인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런 다수의 시험 구매성 고객들을 위해서 소포장 맞춤 상품 개발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매 채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그 여전히 한국 마켓은 중요한 판매 채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계 마켓은 가만히 놔둬도 뭐 기본은 한다라는 그런 좀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좀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한인 마켓과의 그 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 판매 비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판매 비중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진출 확대 전략도 동시에 마련해야 되는데 1년간 올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매장 입점에 따른 제약 요인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좋은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온라인 입점에 대한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마켓 입점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또 관련 국내 수출 업체에서도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한인 마켓, 그 다음에 온라인, 주류 마켓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입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조사를 통해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그 한국 식품에 만족하는 이유의 절대 다수는 이제 맛과 품질인 것이 역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류 등의 요소는 수출 촉진제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맛과 품질이라는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 식품 시장 트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만 미국 식품 시장 트렌드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먹기 편하고 영양가 많고 건강식품으로서의 이미지도 있는 뭐 사람으로 치면 뭐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데 뭐 돈도 많은 그런 완벽한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식품이 그 건강성이라든지 기능적 측면에서 이러한 그 뭐 먹기 편하고 영양가 많고 건강식품을 이미지 있는 미국 식품 시장 트렌드하고 어느 부분 일치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필 포인트를 찾아서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미국 시장의 그 까다로운 규제에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 발표에 이어서 바로
그 제일이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고요.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하고 그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간단히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저희 그 AT 미주지역 본부에서는 그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환경, 또 앞으로 전망 등을 종합 고려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식품 판매 시 주목해야 될 키워드를 그 HOME, 홈으로 정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뭐 가정 간편식 트렌드에 주목하자는 홈 다이닝, 그다음에 이제 천연 원료라든지 발효, 건강식품 등 미국 식품 시장 소비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는 올가닉,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라인 판매 채널 이동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모바일, 그리고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되어가는 인종별 마켓에 집중해야 한다는 에스닉의 머리 끝자를 따가지고 이제 홈이라고 이렇게 뭐 전략을 나름대로 짜봤습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앞으로 사업은 이런 방향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또 어제인가 그제 그 신문을 보니까 그 넷플릭스 대표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중요한 건 전략이 아니라 유연성이란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HOM이라는 큰 틀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그 상황 변화에 현장의 의견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제 발표는 간략히 마치고요. 발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